BGF 리테일 CU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입니다. 이창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구. 두 선수 모두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네, 지금 바둑이 네.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패싸움을 하다가 패는 뒷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패인데 네. 이원호 선수가 상당히 좋은 수법을 찾아내서 그냥 집으로 돌아선 건가요? 네, 이돌 차단에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한을 잡고 패를 양보하는 그림이 됐는데 물론 이 패를 해소하는 것도 네. 백의 입장에서는 꽤 이제 득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영 선수가 지금 이 선택을 했다는 건 이 계산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반대로 이창석 선수는 더 흔들어가죠. 뭔가 이한점이 잡힌 것이 더 컸다. 네. 이거 잡으면 이제 수가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수를 보고 있을까요? 그렇네요. 이원영 선수의 선택이 옳았군요. 네. 스코어가 다시 흑쪽입니다. 물론 이제 이쪽으로 끊는 수는 있습니다. 이제 네. 늘 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가면서 두면 맛이 상당히 나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단수 쳐서 진행을 시키겠다. 지금 오히려 바뀌었어요, 제 입장이. 처음부터 패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패값 쓰다 보니까 이거 은근히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가 여기 먼저 밀었어야 돼, 이은술은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요 젖혀서 이제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늘면은 이제 한 수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한 점을 끊어갔어요, 지금. 자, 이제 오히려 승부수를 던지는 쪽은 이창석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뭐 쉽게 물러나 주네요. 이 약수가 크니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100이 이어서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따내면 다시 수가 나요. 네. 결국 지키는 것은 이어야 됩니다. 그럼 흑은 다시 이렇게 끊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중앙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원영 선수가 그래도 여섯, 굉장히 냉정을 빨리 되찾았어요. 네. 아홉, 상당히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냉정 찾는 모습을 보면은 네. 최근의 상승세가 전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이 상당히 기분 좋았던 끝내기죠. 이 젖혀있기 끝내기도 지금 확실한 권리는 아닙니다. 둘, 셋, 이쪽이 이제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섯, 선수가 안 돼요. 여덟, 아홉,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여기 손해봤죠? 이거 끊어줘가지고 이쪽 두 집 손해봤죠? 네. 지금은 형세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부분이 정리가 돼버렸어요. 네. 이쪽은 사실은 흑이 이제 뒤로 받기도 애매하고 네. 백이 두면 또 왕창 깨지고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집으로 됐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정리까지 돼버린 거죠. 자, 그래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꼬부리는 정도는 이제 100의 권리. 네, 저 잡겠죠? 10, 12, 16, 26, 28,
서른, 마흔, 여덟, 예순, 예순여섯, 70집 정도 납니다. 스물, 스물넷, 서른, 서른여섯, 시은, 예순, 예순, 70집, 74, 70. 지금 확실히 역전했습니다. 집이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지금은 네. 미세한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 백이 좀 붙을 만한 곳이 있나요? 네, 뭐 이런 자리 네 좀 붙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것들이 툭툭 때리는 게 또 선수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네. 마지막 반면 열집 쪽에서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면. 근데 이게 또 확실히 권리라고 보기도 흙이 나중에 이제 건너간다면 이렇게 찝어서 선수 행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이 한 점만 버리고. 둘, 셋, 물론 이제 넷, 이쪽 자충 차면 또 여기까지도 여섯, 생기긴 하는데요. 일곱, 여덟, 온전히 이제 아홉. 권리다 보기도 애매합니다. 네, 지금 딱 반면 열집 정도 느낌이거든요. 네. 젖혀 있는 수가 가능합니까? 이러고 이제 후수면은 이상한 것인데 붙이는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 찝어서 마지막 하나, 이게 수순이 셋, 참 기묘한데 다섯, 글쎄 여기까지 여섯, 해두면은 또 수가 안 나네요. 이건 안 되는데요? 네, 이러고 끊으면 수가 안 나는데 네. 이 교환을 오히려 생략을 하면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이렇게 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가서 수가 안 나요. 쳐야 되는데 그때 끊으면 수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백이 마지막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쳤어요. 여섯, 그럼 뭐 이렇게 여덟, 얼핏 보면은 수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여쳐서 아, 뒤에서 단수 치면은 네. 자충이죠. 그럼 이찬원 선수가 큰 거 봤네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권리 행사를 했던 것만큼 그대로 기존의 네. 이득을 챙긴 겁니다. 선수로 처리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또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차이닝은 좀 열집에서 줄어들죠? 약간 안쪽으로, 네. 열집 안쪽으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원 선수의 우세는 맞는데 네. 그 차이는 더 미세해지겠어요. 딱 스코어 45대 55 정도의 느낌이네요. 네, 지금의 스코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은근히 백 네. 쪽에서 이득 볼 곳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하나씩 툭툭 때려 먹는 게 네. 이득이거든요. 이 자리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마지막 큰 자리로 온다면 이거 생각보다도 미세한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하변과 상변이 크거든요. 이 자리와 이 자리. 이제 100이 된다면은 흑도 이거 한 칸 띄어서 이쪽 선수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엄청 크죠. 고민이겠는데 이 자리도 워낙 커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커 보이네요. 100 입장에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인가요?
이 자리가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 14집 정도 엄청나게 큰 자리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압박했을 때 이제 사와도 약간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왜 이렇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게 걸리거든요. 그럼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역끝내기 8집, 여덟, 아홉 집 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네, 뛰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데는 없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 뛰어야 돼요. 반대로 여기 나가면 바로 역전당하는 겁니다. 우변 같은 곳은 서로 간의 끝내기로는 별게 없는 건가요? 이쪽이요. 네. 네, 이쪽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백이 치받고 이렇게 늘려가더라도 몇 집 안 늘어요. 나중에 괜히 이쪽 찔림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 득이 없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흑이 이쪽을 선수로 이득을 보고 이제 이쪽을 잡느냐, 이쪽을 넘느냐 그 정도의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보기보다는 크네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과 막으면은 이제 흑이 오히려 이렇게 젖혀서 끝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백이 바로 젖혀 있자니 자체로 흑이 이득을 본 겁니다. 하변에 이 자리도 보이지 않는 큰 자리입니다. 백도 이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쉽지가 않네요. 상당히 미세한 가운데 끝내기 실력을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중앙 이렇게 들어가서는 또 이원영 선수가 수월하게 승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셋, 넷, 바둑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네. 특히 이 젖혀 있는 수를 어떻게 보면은 이찬선 선수가 본 것이 컸고 이 두 집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흑의 우세였는데 네. 지금은 방심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계속 고민해야 돼요.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근데 제 느낌에는 그래도 여기가 뭔가 매력적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뭐 이원영 선수가 조금 앞선다고 봐도 거의 이제부터라고 봐야겠네요. 여섯, 네. 일곱, 부분적으로는 이쪽이 상당히 큰데, 그쵸. 이게 역끝내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커요. 물론 이쪽이 조금 더 크겠지만, 그래서 역끝내기로 몇 집입니까, 이게 도대체? 백집만 5집, 흑집이 4집. 엄청 크잖아요. 딱 봐도 역끝내기 이제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9집인데, 물론 9집까지는 안 됩니다. 백이 여기서 젖힌 다음에 일단은 띱니다. 마지막 하나, 그리고 아까 이렇게 계산되더라도 셋, 온전히 이제 100집이 다 100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 일곱, 그래도 역끝내기 6, 7집짜리 되는 큰 자리고요.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 수는. 네, 이 자리는 이 교환은 오히려 악수같이 느껴지는데 바로 두겠다는 뜻인가요? 여기보다 확실히 작아 보이거든요. 네. 끊어 잡더라도 이 교환은 백이 별로 몇 집 안 나나요? 네, 이득이 아니에요. 하나, 둘, 이제 다만 이쪽의 맛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섯, 이수의 성립 여하에 따라서 아홉, 이수가 이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노리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뒤로 끊어서 좀 시끄러워지죠. 밭잔이 그러면 기민하게 이제 활용한 느낌이니까 이런 미세한 바둑에서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둘, 셋, 냉정하게 다섯, 여섯, 부끄럽지만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면은 이득 본 겁니다. 선수로 했어요. 받으면 그때 이곳을 둬서 여기가 단순 이쪽 6집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까지 흑집까지 7집이겠죠. 여기까지 권리가 되니까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안 받으면은 여섯, 걸려요. 일곱, 여덟,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엄청 샜는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음이 없어요. 네, 받아야 돼요. 네, 받아두죠. 네. 이렇게 지키겠다라는 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교환이 득이다 그런 뜻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바둑은 좌님 100에게 돌아가고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크게 이쪽을 선수로 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백두 차례인데 이제 이 자리가 큰 자리인지 엄청 크죠? 5집에 6, 7 7집이 강합니다. 이쪽을 선수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흙이 또 받아야 되나요? 수유기가 좀 애매하네요. 둘, 그러니까 젖히고 끊는 순간에 다섯, 상당히 고약하긴 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을 끝내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바꾸겠다. 갔어요. 아, 그래도 이쪽이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마음이 계속 바뀌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둑이 네. 끝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바둑입니다. 마지막 이제 흑은 넘겠죠. 둘, 셋, 넷, 그럼 이쪽을 다섯. 잇고 여섯, 또 다른 일곱.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덟, 네, 이쪽 백집이 10, 12, 13, 14, 15, 16, 25, 26, 27, 28, 29, 30, 40, 42, 44, 46, 48, 54, 66, 66, 마지막. 76, 77. 하나, 백집 둘. 꽤 많이 나네요. 셋, 넷, 16, 26, 27, 여섯, 일곱, 88, 90, 여덟. 60, 아홉, 70, 72, 84. 생각보다 미세합니다. 여전히요. 네. 모르겠어요, 이 바둑. 네. 그 사이에 5국이 끝났네요. 진시영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네, 진시영 선수가 돌을 거둔 걸로 보입니다. 그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네, 윤찬희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네, 윤찬희 선수의 승리입니다. 또다시 중요한 네, 그런 장면에서 윤찬희 선수가 큰 일을 해줬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고 있었던 진시영 선수인데요. 올해 진시영 선수가 잘 안 풀리네요. 자, 1대1 상황에서 윤찬희 선수가 승점을 더합니다. 포스코 캠텍이 다시 앞서가게 됐네요. 네. 포스코 캠텍은 네,
뭔가 한 선수가 지면은 다른 한 선수가 또 그 역할을 해주고 팀이 이제 위기가 온다 싶으면은 또 그것을 또 메워주는 선수가 생기고. 그런 게 강팀의 면모죠. 네. 이 바둑이 상당히 미세하고 네. 이제 잔고대국도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어려운 끝내기 승부입니다. 네. 중앙도 굉장히 컸죠. 지금 이제 이곳에 둔 것은 이제 잡으면 그때 흐름을 타서 넘겠다라는 네. 뜻이고요. 젖히면 그래도 이쪽에 선수가 기분이 좋으니까 두겠다는 뜻인데, 네, 좋은 마지막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둘, 셋, 그냥 넘으면은 백이 이곳을 잡으니까 여섯, 그것보다는 지금 이 편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백도 선수 끝내기를 하고, 실시간 스코어가 백쪽이에요? 백쪽으로 넘어갔네요. 뭔가 이쪽에서의 활용이 네. 주요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굉장히 미세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둘, 네. 셋, 바뀌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장고대국도 지금 끝나가고 네. 있거든요. 자, 장고대국 마무리가 되고 두 선수가 지금 공배를 메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한번 개가는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단 여섯, 그 개가부터 확인해보고 오죠. 여덟, 아홉. 일단 여기서 이긴 쪽이 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지금 높아진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 보여요. 뭐가 딱 봐도 미세해 보이는데, 네, 100집은 20집. 네. 이거 덤에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사석이 네, 흑이 지금 허영호 선수고 백이 최철원 선수죠. 넉집 차이군요. 이렇게 되면은 네. 네, 포스코 캠텍이 팀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최철한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이번 시즌 첫 장고로 출전했던 최철한 선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군요. 개인 전적 4승 3패, 무엇보다 팀이 정말 필요할 때 이겨줬어요. 네, 역시 팀의 주장으로서 가장 중요할 때 또 역할을 해줬고, 허영호 선수가 조금은 네. 좀 안 풀립니다, 요즘에. 자,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판 남겨두고 있는데 네, 자, 어떨까요? 이 바둑을 네.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이제 한시름 놓았고요. 네. 왜냐면 이원영 선수가 괜찮은 흐름에서 지금 끝내기 과정에서 지금 역전을 당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었거든요. 네. 스코어가 6대 4였습니다. 상당히 미세한 바둑으로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이 장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다섯, 여섯, iktion이 일곱, 득이지 않을까 여덟, 싶은데요. 아홉. 네, 그리고 있고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대 3까지 벌어졌네요. 네. 6, 16, 26, 35, 네, 40, 43, 34, 17, 59, 60, 62, 72, 74, 76, 77, 78, 네, 80. 네, 이쪽은 서로 같이 땄죠. 마지막 하나, 둘, 8, 셋, 18, 20, 넷,
다섯, 여섯, 서른, 서른여섯, 마흔, 쉬운, 쉬운둘, 쉬운넷, 예순넷에서 일흔넷, 일흔여섯, 일흔여덟. 오. 별로 그렇게 미세하지도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7대 3까지 벌어졌군요. 끝내기 과정에 접어들면서 점점 100 쪽으로 가네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네. 이 한 점 잡고 이제 패를 해소하고 그때 100이 안 나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크게 그렇게까지 손해본 장면은 없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특히 그 아홉. 끝내기를 이찬 선수가 상당히 잘했어요. 그 시작은 이 저처 이음에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쪽을 둬서 후수로 받게 만들고 마무리 과정은 확실히 이창서 선수가 잘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전을 이끈 정도까지는 아니고 원래 미세하거나 조금 괜찮았던 바둑을 네. 더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럼 이원영 선수가 중앙을 택했을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뒀어야 되네요. 패를 계속 했어야 네,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패가 엄청 여덟, 컸어요.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근데 이해가 돼요. 순간적으로 이 한 점을 고스란히 잡기 때문에 네. 엄청 큰 한 점이거든요. 그리고 딱 그때 개가를 해봤을 때는 흙이 괜찮아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보기보다 이런데 툭툭 따먹히는 자리, 이쪽 불어날 여지 등등 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뭐 팀의 마지막 승패를 하나, 떠나서 둘, 이창석 선수 네. 대단한데요. 네, 뭐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일곱, 여덟, 바둑을 두는데 시종일관 거의 좀 침착하게 두네요. 물론 제스처는 그렇진 않았지만 그 내용만 봤을 때는 네. 좀 흔들림 없이 이끌어왔어요. 네, 이제 혹시라도 지금 나중에 이런 돌이 와서 뭐가 있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충이 다 찼다는 가정을 하고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에 4월에서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익기 삼매경에 네. 뭐가 있을 듯 없는 모양 같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네.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젖혔을 때 수가 나요. 단수 치면 이쪽을 먹으쳐서. 뭐 다르게 응수하더라도 이제 먹어치면 수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이쪽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침착하게 늘면은 수가 안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끊어도 단수를 쳐서 마지막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셋, 꼬부리고 찔림 당하더라도 가해수는 필요 없다. 일곱, 그렇군요. 네, 그런 뜻이 여덟, 되겠네요. 아홉. 네,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넉집 자리 끝내기가 남아 있고요. 이쪽을 찔러서 잡는 자리는 이게 잡고 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마지막 하나, 둘, 살긴 사는데 셋, 이제 두 집 내고 살아야 되고요. 다섯, 여섯, 잡은 것보다 이제 여덟, 잃는 것이 더 아홉. 많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시간 연장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깔끔한 건 그냥 붙여놓고 여기 젖히는 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마지막 뭐 다른 이제 둘, 셋, 큰 곳이 없기 네.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다섯, 하더라도 여섯, 괜찮아 일곱, 보입니다. 여덟, 아홉, 네, 뭐 교환은 안 했는데 이제 약간 이런 데 뒀을 때 네. 뒤로 받아야 된다면은 좀 당한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된 것보다 지금 서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은 뭐 이렇게는 안 두겠죠. 막상 뭐 어떻게 둬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하나, 교환을 했던 편이 셋, 더 깔끔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포스코 캠텍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네, 스타트는 비록 네. 좋지 않았지만 네, 엄청난 또 연승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하나, 김성룡 감독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초반에 네. 다섯, 1승 3패 정도로만 시작을 하면은 할만하다. 여덟, 아홉,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주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개에서도 봤지만 뭐 이제 AI 전문가 뭐 천리안 감독. 어, 천리안 인정해줄 만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흐름을 다 읽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소름이 돋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이창호 선수가 교환을 안 해서 당했죠. 이렇게 될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흙집이 네. 한 집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 아주 미세한 바둑이었다면 영향이 있었겠어요? 네, 뭐 반집 우세한 바둑이었으면 역전이었고요. 네. 한 집 반 우세했던 바둑이면은 지금 반지 승부되던 어, 그런 좀 실수가 나왔어요. 이런 건 철저하게 해둘 하나, 필요가 있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장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창석 선수의 승리가 굉장히 극적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하나, 난적 이원현 선수를 상대로 다섯, 여섯, 이끈 승리이기 때문에 네. 여덟, 아홉, 그 값어치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작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더 극적인 그런 네. 역전승, 그러니까 팀 역전승을 거두는 승리가 될 뻔했죠. 이렇게 되면 백태영 감독은 최정 선수가 돌아와도 고민인데요. 이창호 선수를 지금 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진시현 선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이제 템포를 늦출 수도 있어요. 네. 최정 선수와 번갈아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창호 선수를 마지막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카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큼 점점 이제 아홉, 피처스 리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입지를 다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계속 승리를 거두면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피처스 리거랑 둔다는 그런 느낌으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본인의 실력을 지금 톡톡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은 거의 이제 종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록 이쪽에서 조금 당하긴 했지만 그 전에 네. 미세했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반집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 한번 세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집, 16, 26, 30, 34, 38, 48, 58, 66, 68, 70, 71, 73, 76, 80. 네, 흙이 66이고요. 20, 30, 마지막 만, 하나, 만두, 만네, 만에서 48, 셋, 50, 다섯, 54, 64, 64, 여섯, 일곱, 70, 여덟, 80, 아홉. 세 집. 네, 지금은 뭐 미세한 차이가 아니네요. 네, 스코어도 9대 1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다 뒀죠. 네, 닫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안 쳐놨네요. 이곳에 단수 쳐두는 것이 확실했는데 네. 이러면 역끝내기가 지금 가능하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찌르고 이렇게 깔끔하게 패드 없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다 뒀습니다. 어, 2017 KB리그는 이창서 선수의 그 성장을 보는 것도 상당히 네.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창석의 재발견. 네. 왜 이 선수가 그동안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보이지 않았었는지 그것이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그 실력과 제목을 알아본 네. 어떤 백대영 감독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창석 선수가 또 기회가 좋았던 게 오지명이 최정 선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선수거든요. 네, 요즘에 그래도 시즌이 끝나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고 한창 바쁠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도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처음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면 넉집 차이. 네, 이창서 선수가 2집반을 남겼습니다. 아, 이창석 선수 대단합니다. 네, 정말 퓨처스리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쉽게도 좀 승리의 빛이 바랬어요. 네, 이현우 선수 개인 전적 이제 4연승이 여기서 끊기면서 네. 개인의 기세는 멈췄지만 포스코 캠텍의 기세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2대 3 최종 스코어는 그래도 포스코 캠텍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창석 선수의 승리가 이 CU 팀의 승리로 이어졌다면 정말 더 극적이었겠지만 네. 좀 빛이 바랬어요. 특히 양팀 네. 모두 오늘의 승부가 상당히 중요했고 그만큼 중요성이 컸던 바둑인데 네. 아쉽게도 팀 승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최철환 선수와 나현 선수 또 윤찬희 선수 이 세 명의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졌는데요. 광풍다운 네.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최철환 선수가 올 시즌은 3승 3패 비교적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거둬줬고요. 네, 윤차희 선수도 꼭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원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패했을 때 그 자리를 또 메워줘요. 네. 팀 입장,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팀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한 포스코 캠텍 팀 만나보시죠. 네, 승리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만나보죠. 아까 소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리안 감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천리를 내다본다고 네. 그런 별명이 붙은 거겠죠? 어떻게 이렇게 될 걸 예상하셨나요? 아니 사실은 이번에는 오더를 낼 때 최철환 선수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상대 팀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최철환 선수가 속기에 요즘 조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뭐 이겨도 아주 불안하게 이기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네. 장고를 사실 내보낼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었는데 네. 이제 CU 팀 같은 경우 이제 BGF 리테일 팀 같은 경우가 허용호 선수가 아마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장고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상대 전적이 좀 좋고 그리고 허용호 선수는 우리가 또 꼭 이겨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철환 선수를 장고로 넣었고요. 그 외에는 솔직히 하나도 못 맞췄는데 이번에는 좀 윤찬희 선수가 아주 큰 역할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뭐 계속해서 우리 나연 선수가 지질 않으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아주 뿌듯합니다.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캠텍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연승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작년에는 저희가 1승 4패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10연승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2연패를 한 다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뭐 2패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5연승 중인데 저는 충분히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요. 오늘 전반기 때는 5승 3패 정도만 하면은 뭐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미 5승을 달성을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후반기에는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이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대로 가면은 한 11승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관장이 하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2위로 정규 리그를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좀- 정관장을 넘어서겠다 이런 각오는 아니네요. 네. 그런 각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좀 의외로. 의외로 반전네 또 그렇습니다. 크게 포기를 하시는 척하면서 또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챔피언스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정규리그는 정규리그인 거고 저희가 작년에 정규리그 우승하고도 챔피언스리그 졌잖아요. 네. 끝까지 가봐야죠, 사실은. 예. 네. 자, 이번에 나연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네. 나연 선수의 바둑을 쭉 지켜보지는 못했어요. 먼저 오늘 바둑 어떠셨나요? 오늘 바둑 초반에 좀 제가 착각해가지고 2점 요석을 죽이는 바람에 계속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 네, 상대 이지현 선수가 조금 중반에 약간 무리도 하면서 좀 어지럽게 돼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홍민표 해설위원이 나연 선수가 요새 대마 사냥에 재미를 붙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가요? 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좀 의도한 바가 있나요? 그런 건 꼭 아니고 좀 요즘에 알파고 기보가 좀 많이 나온 후로부터 좀 약간 좀 더 세게 두고 좀 많이 따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최근에 깊은 변화가 오히려 더 잘 맞는 옷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네, 요즘 알파고 바둑 보면서 좀 흑번이 조금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느끼고 100번은 아직 별로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점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좀 바뀐 나연 선수의 기풍이 훨씬 재밌거든요. 네. 앞으로도 좀 이런 흥미진진한 바둑을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포스코 캠텍 역시 오늘도 뭐 강팀답게 연승을 이어갑니다. 저는 오늘 포스코 캠텍이 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네. 역시 아니네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전력의 BGF 리테일 CEO였기 때문에 네. 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연승, 정관장과 포스코 캠텍의 연승이 서로 이어진다면 네. 결국 연승하다가 만나거든요. 그런 또 빅 매치가 또 네.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BGF 리테일 CU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였습니다. 최철한 주장 그리고 나현, 윤찬희 선수의 승점이 더해지면서 3대2로 승리를 챙겨가네요. 자,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1승을 더 챙겼지만 5승 2패로 2위, BGF 리테일 CU는 여전히 6위에 머물러 있네요. 네, 내일 경기 한국물가정보와 킥스의 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팀인데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잘 못 찾겠고 네. 병명이 모르는 그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내일 경기마저 피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물가정보팀은 정말 사려고 다해서 사투를 펼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장고대국도 기대가 되고 또 3국 원성진, 김지석 선수의 펀치 대결도 볼만할 것 같네요. 네, 한국물가정보와 킥스의 경기 주말 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